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남아 돌아도 되는 건가요?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하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전망치 내지는 추정치였는데 이제는 연말이잖아요. 여전히 국고 보조금이 남아돌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체 소진율이 60.1%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1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600억만 썼고 나머지 400억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기차 수요는 예상했던 것보다 낮고 잡혀있던 예산도 쓰지를 못했다는 건데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전기차 사업을 접어야 하나 싶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또 현대차는 전혀 다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새로 나온 신차 소식도 차주들이 좋아할 만한 거라서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전기차 시장도 그렇게 전망이 밝은 것 같진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내년에도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엔 더 축소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보통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올해 예상치만큼 쓰지 못하거나 이미 잡혀있는 예산만큼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에 집행되는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을 갈아엎거나 갑자기 수도관 공사 같은 걸 몰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예산 소진이 가능해지고 내년 예산이 줄어들 일도 사라지는 거니까요. 전기차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고 이게 얼마나 사용됐는지가 내년 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많이 끼친단 말이죠. 그런데 환경부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 전체 소진율이 6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산이 40%나 남아있다는 건데 아직 올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정부랑 지자체가 이미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도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진율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출고 대수만 따지면 체감이 더 쉽습니다. 구매 보조금을 받고 출고한 전기차가 93,000대 정도 되는데 남은 예산으로 출고할 수 있는 전기차가 61,700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6만 대 정도 더 많았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66.3%인 걸로 나타났고 아직 출고되지 않은 접수 대수 물량까지 고려해도 70%를 넘기기 힘들 거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소진율이 93.2%에 달했고 그 이전에는 모두 100%에 달했던 걸 감안하면 확실히 주춤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지자체 161곳 가운데 소진율이 70% 이하인 곳은 35곳인 걸로 나타났고요. 인천시는 그 중에서도 54.6%밖에 안 됐고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소문난 제주도도 올해는 소진율이 85%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이건 뭐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국산 전기차 판매량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아이오닉 6의 올해 11월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85.5%나 떨어졌고 EV6는 39.7%가 떨어졌고 GV60도 무려 76.3%나 판매량이 빠졌다고 하죠. 올해 상반기는 작년보다 전기차 보급량이 13.9%가 많았지만 하반기부터는 대기 수요가 모두 해소되고 고금리와 물가 상승 같은 것들의 영향,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완전히 둔화된 거죠.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판매량이 하락하기도 했는데 이거 이 정도면 현대차도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현대차는 오히려 전동화의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디젤 엔진 두 종의 생산을 중단한 것에 이어서 엔진 부품 핵심 공장인 단족 공장의 가동을 32년 만에 중단시킬 거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 올해 단족 공장은 어떤 곳인가요? 1991년에 처음으로 설립됐고 현대차가 자력으로 개발한 독자 엔진과 더불어서 부품 공급도 했던 공장이죠. 캠샤프트나 프랭크샤프트 같이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이 기초가 되는 주물 소재를 주로 생산해왔고 생산 규모도 연간 20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런 공장을 가동 중단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미 현대차 노사는 인력 전환 배치도 합의를 완료했다고 하고요. 내년 1월과 10월에 1공장과 2공장을 각각 가동 중단한 다음 남은 인력은 하이퍼캐스팅 신공장 위주로 우선 배치한다고 합니다. 단족 공장은 현대차의 역사와 함께한 곳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알파 엔진을 생산하면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스쿠프, 엑센트 이런 차들이 탑재가 되던 엔진이고 이 당시 2천억 원이 넘는 투자로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의 신형 엔진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때 주조 단조 생산 시설을 갖춘 별도의 소재 공장도 함께 완공한 겁니다. 물론 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내연기관 엔진이 완전 멸종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생산 엔진을 완전 중단하겠어요? 다만 전동화 계획과 맞물리면서 내연기관 엔진의 생산과 판매 비중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이 단일로 달려나가는 차가 점점 사라지고 대부분
대부분이 전기 모터와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나갈 거니까요. 여기서 전동화 모델이라는 표현을 조심해야 하는데 현대차가 2030년에 전동화 모델 비중을 30%, 2040년에는 8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전동화 모델은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된다는 거라서 통계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비중도 늘리고 하이브리드 차 비중도 늘리고 순수 내연기관차 비중은 줄인다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IRA다 뭐다 말이 많은데 전기차에 집중해도 되냐 이거죠. 현대차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모두 생산 판매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쪽도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큰 그림이 그려진다 보면 될 것 같은데 플랫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용 플랫폼은 이 GMP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플랫폼도 세대 교체가 되고 EM 플랫폼이라는 게 도입될 겁니다. 얘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간 희망처럼 말했던 저렴한 가격을 가장 확실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말 그대로 현대차의 필살기가 될 거란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필요한 건 뭐라 말씀드렸나요? 저가형 모델이라고 했죠. 단순히 판매량뿐만 아니라 이미 중간 이상 전기차는 수요가 충분히 잡힌 상태고 나머지 점유율을 잠식하려면 저렴한 전기차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하다 말은 많았지만 이렇다 할 차가 출시된 사례는 없습니다. 왜? 전기차 생산 단가를 잡는 게 기본적으로 어려우면서 가장 큰 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팩도 배터리 기업한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가 더욱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EM 플랫폼이 저렴한 전기차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아이오닉2를 개발 중이라고 하죠. 2천만원대의 저렴한 전기차를 올해 초에 오프만 마케팅 부사장이 언급한 바 있고 낮은 생산 비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신규 플랫폼을 활용할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꽤 많은 제조사들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테슬라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상품성도 좋은 차를 제대로 출시한 브랜드는 아직 없고 아이오닉2가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서 출시된다면 이 시장에서 꽤 빠른 출발선에 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신형 전기차를 투입하기도 더욱 좋아집니다. 왜냐면 EM 플랫폼은 소형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서 소형차뿐만 아니라 대형차에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하는 차가 아이오닉2뿐만 아니라 K8, 후속 모델, 그리고 GV90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에는 출시가 될 거라고 하고 플랫폼화가 중요하다는 건 이미 모두 아실 겁니다. 오늘날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대량 생산과 더불어서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플랫폼화입니다. 전기차도 이 과정을 진행 중인 거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이 분야만큼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가격 정상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대응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과도기라 전기차 시장에 불안정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이나 이렇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나라별 IRA가 가장 큰 변수잖아요. 제3의 요인, 보조금 정책이라던가 수출입 규제 같은 게 대표적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전기차 시장에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이 보조금을 안 준대요. 그런데 보조금을 안 받아도 2천만원대의 중형 전기 SUV를 구매할 수 있대요. 이러면 딱히 보조금 규제가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이나 일본도 자신들만의 IRA를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 자체는 아주 잘 잡혀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차 시장도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인프라 문제 말고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하죠. 전기차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더 저렴하다는 게 전제가 되면서 불편하지도 않고 심지어 크기도 더 크고 옵션도 더욱 풍부한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하이브리드 차보다 전기차가 저렴하거나 가격대가 비슷해지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이브리드 차가 맞아서 전기차가 맞아서 산 차주들 이분들은 뭐 알아서 잘 따져보고 사셨을 거라 문제가 안 되고요. 저렴한 전기차를 기다렸다가 사야겠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기다려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현대차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는 건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 가격 경쟁이 붙으면 더 합리적인 가격과 상품성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당연하고 이미 현대차만 봐도 계획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EM 플랫폼부터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